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회차 공전행동기계 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보기에 요 회로도가 주어집니다. 이 회로도를 참고해서 영상을 보여줄 때 이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 회로도를 해독해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회로도가 이렇게 있을 때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겠죠. 차단기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 라인,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아래쪽 라인은 전원이 이미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단기 올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인라인 쪽의 동작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동작함에 따라서 아래쪽에 뭔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쭉 들어와 있고 일단 접점 위에까지는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접점들을 보니까 어때요? PBS의 A접점, 녹색 버튼이고요. MC의 A접점, 타이머의 A접점, 모두 A접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작을 시키기 전까지 어떤 동작을 입력해주기 전까지는 아직 아래쪽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요 PBS 푸시 버튼 스위치죠. PBS A 접점 녹색 버튼인데 녹색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원이 요 도체가 이렇게 붙음으로써 전원이 이런 식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PBS B 접점 적색 버튼 같은 경우는 B 접점이니까 도체가 붙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MC가 ON 하게 되고 그리고 전원이 이쪽으로도 공급될 테니 타이머도 ON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위에 MC A 접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도체가 이렇게 붙어서 여자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공급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푸시 버튼,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요 도체가 떨어지더라도 어때요? 얘가 붙어서 유지되어 주니까 자기 유지되면서 이쪽에 타이머가 ON 하기 때문에 타이머 A 접점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타이머를 한 3초로 세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접점이기 때문에 타이머가 동작하고 하나, 둘, 셋, 3초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타이머 A 접점, 한시 접점이 이렇게 붙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초 후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 전원이 통과되니까 그린 램프와 RL, 레드 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면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푸시 버튼 녹색을 탁 누르게 되면은 MC와 타이머에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눌렀다가 떼더라도 MC가 자기 유지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의 시간을 세팅하죠. A 접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초를 세팅하면은 3초 후에 탁 붙어서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PBS B 요 적색 버튼이죠. 적색 버튼을 눌러서 차단시키게 되면 원래대로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꺼진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고 맞는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답은 찾으셨나요? 답은 나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나회로가 제가 앞에서 해독해드린 요 보기의 회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회로는 어떤 동작이었어요? 가회로 같은 경우는 그 차단기를 올리고 PBS 녹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램프가 먼저 점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린 램프와 타이머가 같이 점등이 된 상태고 그리고 타이머의 A 접점은 우측 위에 있습니다. 우측 위에 있는데 요 A 접점은 레드 램프랑 묶여 있죠. 그래서 A 접점이기 때문에 초를 세팅하는 거예요. 3초 또는 5초를 세팅한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는 회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PBS 적색 버튼 누르면은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동시에 소등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회로였죠. 그래서 이 나회로랑 차이를 두자면 요게 나회로인데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면 가회로 같은 경우는 최초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린 램프가 먼저 ON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A 접점에 묶여있던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는 회로였다면 요 남 회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타이머 A 접점에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모두 묶여있다 보니까 요 푸시 버튼 탁 누르게 되면은 MC 타이머 동작에서 시간이 지나면 A 접점이 붙으면서 그린 램프, 레드 램프가 동시에 ON 하게 되는 그런 회로였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에 그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고르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나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보기 중 회로의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선택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영상의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고 PBS1 녹색 버튼입니다.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가 동작하면서 MC A 접점들이 모두 붙어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자 되는 건데 이때 우측에 있는 그 3개 묶인 쪽에 MC A 역시도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리커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가고 타이머에도 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때 레드램프 RL의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RL이 어떻게 동작했어? 깜빡 깜빡 깜빡, 그쵸? 깜빡 깜빡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깜빡 깜빡 하는 회로를 뭐라고 했어요? 플리커 회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리커 릴레이에 접점을 쓰기 때문에 플리커 회로가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 보기에 보시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일단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아래쪽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에 전원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전원이 쭉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인라인 쪽에 전원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 A 접점 위까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일단 B 접점은 없네요. 자, 이때 PBS1 녹색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이 도체가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될 것이고 PBS2는 B 접점이니까 쭉 들어가게 되죠. 이때 MC가 ON 되는 것이고 요 MC A 접점이 붙어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하면서 자기 유지되니까 요거는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 유지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MC 여기 있는 A 접점 역시도 이렇게 붙어서 자기 유지 되겠죠. 마찬가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 되니까 전원이 쭉 공급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었어.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 레드램프가 어땠어요? 깜빡 하기 때문에 플리커의 접점. 그래서 플리커 접점 보면은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FRY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회로도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는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아, 라번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레드 램프가 전원을 딱 누르고 나서 몇 초 후에 켜졌다. 몇 초 후에 켜지면 뭐예요? 타이머의 A 접점이야. 그래서 몇 초 후에 켜지려면 여기에 타이머의 A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레드 램프가 전원을 누르니까 켜져 있다가 몇 초 후에 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게 A 접점이고 만약에 꺼졌다 그러면은 타이머에 B 접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접점에 따라서 레드 램프의 동작이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그 회차의 문제에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뭐 답원에 보시면 MC의 A 접점도 있는데 만약에 요 칸에 MC의 A 접점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원 누르면 그냥 레드램프 요거 여자 되니까 붙어서 유지돼 버려요. 자, 그래서 어떤 접점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 답은 라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의 흡수식 냉동장치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추기회수 장치이다. 이 장치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영상의 마지막에 보여줬던 장치가 축유해수 장치죠. 그래서 이 축유해수 장치의 기본적인 역할이 장치 내부를 진공시킨다 였는데 이게 기본 역할이다 보니까 뭐 요 축유해수 장치를 진공펌프, 진공장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흡수식 냉동장치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단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흡수식 냉동장치에서 이 축유해수 장치가 하는 역할을 정확히 서술하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식 냉동장치에서는 축유해수 장치를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 필기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진공도를 유지시켜주느냐? 증발기 내부에서 냉매가 쉽게 증발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진공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에서 흡수식 냉동장치에서 축유해수 장치의 설치 목적은, 답은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리미트 스위치를 고르고 작동 원리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이 둘 중에 리미트 스위치는 뭡니까? 나번이에요, 나번. 가번은 뭔데? 셀렉트 스위치죠. 그래서 일단 리미트 스위치는 나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는데, 이 리미트 스위치라는 거는요, 주로 보면 우리 뭐 검색을 해보셔도 그렇겠지만 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혹은 그 크레인 등의 권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우리 엘리베이터를 가정해 보자고.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의 층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왜 이렇게 말랐을까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라고 치면 이 엘리베이터의 옥상층에, 건물의 옥상층입니다. 건물의 옥상층에 엘리베이터 전용 이 모터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로프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인데,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감아 올리거나 혹은 감아 내리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자, 이때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릴 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층, 꼭대기 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대기 층까지만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아무런 센서나 장치가 없다면 꼭대기 층 더 위로, 즉 여기 모터가 있는 끝까지 감아 올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천장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요런 거를 막아주는 거를 권상 방지 장치라고 해요. 이 더 올라가는 거, 요 거리, 권상을 막아주는 거, 그거를 권상 방지 장치라고 하는데, 이때 리미트 스위치를 어딘가에 설치해서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올 때 끝까지 닿았을 때 리미터 스위치를 탁 건드리는 거야. 그럼 리미트 스위치가 그 신호를 어디로? 이 모터에 보내면서 요 모터의 전원을 탁 차단시킴으로써 권상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크레인도 마찬가지죠. 크레인도 끝까지 감아 올리면 어떻게 돼? 후크가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로프가 빠진다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레인에도 이런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권상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를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고, 이런 위치 제어에 쓰기 때문에 위치 검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공조 냉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조 냉동에서는 리미트 스위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자, 작동 원리 제가 정리해드렸죠. 한번 읽어보면,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 냉동 창고 등의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의 개폐와 냉동장치의 운전을 연동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냉동 창고가 있다라고 칩시다. 냉동 창고가 있으면 냉동 창고 안에는 쿨러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발기겠지. 증발기, 그리고 콘덴싱 유닛 같은 경우는 증발기와 팽창 밸브가 같이 이 쿨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때 문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때 문이 뭐 이렇게 옆으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뒤로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어쨌든 사람이 딱 여기 와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 문 열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왜 그래? 에어컨을 키는 의미가 없는 거야. 밀폐된 공간 속에서 에어컨이 작동했을 때 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문 열고 에어컨 작동하면은 물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느끼겠지만 결국은 어때?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고 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리는 거야. 문이 열리면서 센서를 작동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가 탁 눌러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냉동장치 쿨러는 돌아가는데 압축기를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압축기를 정지시켜서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굳이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압축기도 정지시켜 주지만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등이 있잖아요. 등, 형광등일 수도 있고 뭐 LED 등일 수도 있는데 최초에 문을 닫았을 때는 등이 어때요? 꺼져 있어요. 왜? 사람도 없는데 굳이 등을 온 시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등에서 나오는 열기 역시도 부하기 때문에 꺼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내부, 창고 내부의 물건을 봐야 되니까 불이 탁 켜져야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가 문이 딱 열리면 압축기 정지시키고 등을 온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물론 이 출입문뿐만 아니고 다른 그 여러 가지 역할로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은 아래쪽 제가 참고사항에다가 적어드렸고요. 사실상 이런 역할들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작동 원리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 냉동창고 등의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의 개폐와 냉동장치 운전을 연동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냉동창고뿐만 아니고 가정용 냉동장치,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도 문을 열면 불이 켜지면서 안에 이제 압축기가 잠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문을 닫아주면은 등이 꺼지면서 이제 뭐 부하에 알맞게 압축기가 돌아간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이음 도시기호 중 평면도를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회차 산업기사에서도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작품이죠. 요 배관인데 요 배관이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이 정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면도가 아니고 평면도를 찾으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면의 기준 평면도는 뭐야? 위에서 봤을 때를 평면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요런 식으로 돌려서 투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 도시기호를 한번 찾아본다면, 자, 그래서 도시기호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 이제 저쪽으로 가는 배관이 구멍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엘보가 이런 식으로 제 눈에는 엘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서 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쭉 가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때 엘보 가지고 꺾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엘보의 뒷면이 보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구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이 상태에서 밑에서 T를 썼으니까 T의 모습은 이렇게 투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기호랑 알맞은 게 뭐예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 중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이 문제도 2019년 1회차 기능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 가번 같은 경우는 플라이어고, 나번은 롱로즈 플라이어, 다번은 니퍼죠. 그리고 라번이 뭡니까? 파이프 렌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파이프 렌치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설치 위치를 쓰시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 장치의 명칭은 사이트 글라스라고 해요. 사이트 글라스라고도 하고 뭐 투시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왕이면 사이트 글라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 위치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탐구생활 영상이라고 해서 부품 소개하는 영상을 몇 개 찍어놨는데 그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이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그 다음에 수액기가 설치되죠. 수액기가 설치되고 수액기 다음에 주로 보면 드라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트 글라스, 그 후에 뭐 이렇게 팽창 밸브 형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 요 사이트 글라스죠. 사이트 글라스의 역할 같은 경우는 사이트 글라스는 그냥 말 그대로 배관 사이에 설치된 투시경이에요. 투시경.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배관 내부에 유체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로 보면 액라인에 설치하는 게 기체 라인에 설치하면 사실상 어때? 그냥 기체밖에 통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액체 라인에 설치해야지 안에 있는 플래시가스의 양이라든가 혹은 냉매량 혹은 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 내부에 이상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이 사이트 글라스가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 고압 액체 라인인 수액기 다음 단, 즉 요 이제 4대 구성 요소를 기준했을 때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이트 글라스랑 요 드라이어의 위치는 바뀌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이트 글라스는 또 이쪽에 오일 라인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주로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7번 문제의 답은 명칭은 사이트 글라스고 설치 위치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이 장치의 명칭은 스트레이너입니다. 다른 말로 뭐 여과기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이너로 적으셔도 되고 여과기로 적으셔도 어차피 답으로 인정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레이너의 주 역할은 장치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Y형 스트레이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예를 들어 유체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이렇게 여과망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여과망이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유체 물은 통과하지만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물은 통과하지만 이 이물질은 어떻게 돼? 요 여과망 안에 걸려서 아래쪽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볼트너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랜지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안에 있는 여과망을 꺼내 가지고 그 내부의 이물질을 청소해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스트레이너의 역할은 뭡니까? 장치 내부의 이물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은근히 디스크 트랩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디스크 트랩은 어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론 요거는 비슷해. 이렇게 생긴 건 비슷한데 위에 디스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디스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트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 트랩하고 요 녀석하고는 외부에서 봐도 모양이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트랩이랑 요 스트레이너랑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이 8번 문제 답은 명칭은 스트레이너가 되는 거고 역할은 장치 내부의 이물질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댐퍼의 명칭과 작동 원리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댐퍼의 명칭은 릴리프 댐퍼가 됩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한번 읽어보면 실내의 정압을 유지하고 인접실과의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청정실, 클린룸 안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정압실이란 게 뭐냐면은 정압실이라는 거는 실내 압력이 정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 강의를 들어보면 나오지만 주로 보면은 이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극기는 강제 극기를 시키고 배기는 자연 배기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올라가니까 정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정압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외부에 있는 이물질, 세균 등이 이 실내부로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정압실이 뭡니까? 클린룸이라고 하죠. 클린룸.
그리고 이 클린룸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수술실은 어때요? 수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바로 감염되어 버릴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실을 정압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닥터 땡땡땡 요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남궁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궁민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 급하게 이런 대사를 해요. 누구누구씨 빨리 정압실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야? 클린룸이야, 클린룸. 그래서 수술실에서도 쓰고요. 아니면은 이런 뭐 반도체 공장 이런데 실험실에 보면은 외부에 세균이 들어온다거나 조금만 습도가 올라가도 이 반도체가 금방 고장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정압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용하는 댐퍼를 릴리프 댐퍼라고 하는 거예요. 릴리프 댐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측면에서 그리면 동그랗게 뭔가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바깥쪽이 실외고요. 여기 앞쪽이 실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렇게 달려가지고 동그란 게 요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부의 정압, 즉 내부의 압력이 높으면은 요 동그란 부분이 쓱 벌어지면서 열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이 빠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외부에 있는 그 실외의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압력이 높아서. 그러면 요 녀석이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탁 닫히는 거야. 우리 마치 체크밸브처럼 열렸다가 탁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실내의 정압을 유지하고 결국은 이게 목표입니다. 실내의 정압을 유지하는 거. 정압을 유지하고 인접실과 그러니까 실외죠. 요 외부의 인접실과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얘를 높게 한다라는 거야. 이쪽의 압력을 높게 하고 이쪽의 압력을 낮게 한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게 유지함으로써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청정실 안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역류되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외우셔서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간추려서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9번 문제의 답은 명칭은 릴리프 댐퍼 그리고 작동 원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2019년 1회차 기능사에서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죠. 그래서 요 장치의 명칭은 스크류 압축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나사식 압축기라고도 하니까 나사식 압축기 적으셨어도 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는 암수 로터, 특히나 기어같이 생긴 요 암수 로터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위에 있는 냉매를 압축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 10번 문제의 답은 스크류 압축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회차 풀어보니까 사실상 시퀀스는 뭐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이전에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꽤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꽤나 출제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2019년이지만 뭐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계속 복원을 해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전까지 충분히 점수를 맞추실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축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제보, 많은 제보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원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